죽은 자식 모 만지는 격이다. 그런다고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오겠는가? 아니,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다 끝난 일 아니겠는가? 아쉬운 것은 아쉬움으로 남기고 그 아픔을 이겨낼 지혜가 필요하다. 홍준표가 연일 자기가 몸 담았던 당에 대해서 한풀이를 하듯이 저주도 모자라서 독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에 맺혀 있으면은 이런 말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쏟아내고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제는 그만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홍준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겠지만 동정의 마음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집요하게 그 책임을 윤석열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홍준표 본인의 인간성, 못된 인간성을 다시금 떠올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홍준표가 하는 말이라든가 그 행동을 보면은 무더운 날씨 탓만은 아닐 것이다. 정말 정상적인 홍준표로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에도 늘 이런 투의 말을 해오던 터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 비난이라든가 저격의 강도, 횟수가 너무나도 잦고 거칠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홍준표는 늘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자신은 옳았고 정도를 지켜왔다. 나는 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청렴과 청빈을 자기의 정치의 앞으로 내세우는 정치 철학으로 내세우곤 했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남을 비난할 정도로 내 자신이 깨끗하고 정도를 걸으면서 바른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본인은 늘 피해자다,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홍준표처럼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옳았고 남들은 아니다. 나는 피해자다, 억울하다 라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지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홍준표는 누구보다도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잔머리를 잘 굴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와 윤석열이 뒷거래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엊그제 그 뒷거래로 자신이 경선 사기를 당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이제 바로 해야 합니다. 지난 윤석열과 대선 후보 때의 경선이 2021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이었습니다. 이때 윤석열과 신천지 이만희가 뒷거래를 했다라고 다음 해인 2022년 8월에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이만희 별장에서 홍준표가 직접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선이 펼쳐진 그 다음 해에 이만희를 통해서 그러한 뒷거래, 지저분한 뒷거래를 들었다라고 한 것이 2022년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27일 날 이 지저분한 거래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는 윤석열과 이만희가 뒷거래, 더러운 거래를 했다, 결탁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왜 2년 동안 숨기고 발표하지 않았었을까? 폭로하지 않았었을까? 왜 숨겼을까? 홍준표 말대로 깨끗한 정치,
청렴을 강조하면서 바른 정치, 정도의 정치를 해온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 폭로를 했어야 옳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로 잡으려면은 이런 뒷거래 사실을 바로 폭로를 했어야 올바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가 그 뒷거래를 숨기고 있었다가 동조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방조은익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불쾌합니다마는 아무튼 방조하고 은익하는 데에 일조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폭로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이만희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홍준표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024년 4월에는 윤석열과 단독으로 비밀 독대 자리를 갖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지저분한 뒷거래라는 장본인인 윤석열을 2년 동안 함구하고 얘기를 꺼내지 않다가 왜 2024년 4월에 윤석열과 독대를 가졌을까? 이 뒷거래를 흥정을 해서 거래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나라를 걱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빌어야 되겠다 나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만났을까요? 홍준표가 비밀 독대 회담이라는 것을 까발리면서 언론에 다 알렸지 않습니까? 내가 윤석열과 바로 비밀 독대 회담을 가졌다. 그러면은 비밀이 아니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모든 힘을 쏟아서 성공하도록 돕겠다. 이 말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대 자리를 남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알리고 다니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명태균과 홍준표 사이는 아주 친밀했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명태균과 자주 연락을 해오던 사이 아니었었습니까? 이때에 명태균에게 홍준표가 한 말이 내가 윤석열에게 확실하게 얘기했다. 한동훈은 내 선에서 정리하겠다. 그 말을 명태균에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한동훈을 정치판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 그것을 명태균이가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홍준표가 다른 것은 다 까발리면서 왜 이 사실에 대해서만은 함구하고 있는지 그것도 홍준표가 풀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까발리고 미주알 고주알 다 까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어제 이만희와의 신천지 그 관계에 세간에 떠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더불어서 또 확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물건으로 줬습니다. 통일교 그리고 전광훈 목사 등과 관련해서 일갈하면서 하루에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 차례 자기 페북에다가 응어리 졌는지 한이 풀리지 않아서 그러는지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인용을 해보죠. 자기 SNS를 통해서 전광훈, 신천지,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을 해서 20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때에 왜곡된 결과를 낳게 했다. 자기와 윤석열과의 싸움이었었죠. 여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린 데 이어서 어제 또다시 여러 차례 밤 늦게까지 분하고 원통하다
라며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홍준표는 정당이 일부 종교 집단 교주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면은 그것은 정당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 지도부 선출 등 각종 당내 경선이 교주 지시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면은 그건 민주정당이 아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당은 국민의힘이죠. 당원들의 뜻으로 움직인 민주정당이었지만 그가 들어오면서 당은 사이비 종교 집단과 틀 튜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꼭두각시 정당이 되어버렸다. 신천지에 노란하고 전광훈에 노란하고 통일교에 노란하고 틀 튜버에 노란났다. 틀 튜버라는 것은 보수 성향이 짙은 정치 집단의 그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30여 년 동안 노란하고 전광훈에게 노란하고 통일교에 노란하고 툴튜브에 노란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당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원통하고 분하다. 사이비 보수 유사 종교 집단으로부터 탈주해야 지금의 국민의힘 야당이 산다. 그 정당은 이미 왜곡된 당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원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책임 당원 명부부터 다시 점검을 해라. 당원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당을 씹고 당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당원이 아니라면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김문수의 도움 청하는 것을 거절했던 선을 그었던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홍준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은 정치 30년이다. 보수를 내가 지켜온 사람이다. 그것도 무너져가는 당을 살려낸 장본인 당사자가 바로 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은 홍준표가 어제 지적했던 통일교 문제라든가 전광훈 문제라든가 신천지 문제가 동시에 한때에 일어났던 그 문제였습니까? 그건 아니었었죠.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보수가 안고 있는 부끄러운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정치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간섭이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던 것이 보수 국민의힘이 안고 있었던 고민거리였었는데 왜 그럴 때에 한때 2022년 8월뿐만이 아니라 지속되어 왔던 그 고질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가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가 왜 이제에 와서 엊그제 그리고 어제 집중적으로 자기의 원통함, 분함을 토로할까?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당원도 아닌 사람이 국민의힘과는 무관한 사람이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원성과 분풀이를 쏟아야 할까? 당이 썩었네, 뒷거래를 하네, 가망이 없네, 회생불능의 정당이네, 차라리 해산이나 해라라고 독설까지 퍼부었던 홍준표였는데 그 말 자체도 이제는 부족해서 그런지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면은 당의 해산을 청부하는 말까지 꺼내는 아니 정청래가 당 해산시키는 청부업자입니까?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자기 말로 30년 정치를 했다는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 아닐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홍준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당신은 철저하게 실리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고 이중 성격자다.
당신은 정치의 금기어지요.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을 무시한 채 온통 사방에 내가 제거할 정적들을 다 만들면서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당신은 9월에 정치 복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사실상 당신은 정치 은퇴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경선 도중에 탈락이라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망신살을 피하기 위해서 또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대국민 사기극으로 은퇴를 선언했을 뿐이지 당신은 정식으로 정치를 떠나겠다는 마음이 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더 독하게 더 악랄하게 은퇴한 사람답지 않게 자기가 몸담았던 당과 함께 윤석열을 집중적으로 저격하지 않았었습니까? 당신은 이제 정치 복귀를 하려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깨끗하고 선명성을 지닌 그런 정치인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치적인 동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선명하지 못한 사람이 선명을 외치고 있고 바른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른 정치 운운을 하고 있으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 이렇게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데 정말 사이비 정치꾼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매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한 것이 여야의 오늘의 정치 현실 아니었었습니까? 홍준표 당신도 그 대열에 같이 합류하면서 표 구걸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의 지지층들은 아주 시원하지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홍준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정치라는 것은 결코 뒷골목의 골목 대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정치 아니겠습니까? 소탐 대실, 속빈 강정의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정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날씨가 무덥고 불쾌지수가 높아서 이렇게 헛소리를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당신은 9월에 정치 복귀 선언을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은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 복귀를 선언했으니까 그것을 기다려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홍준표식의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말은 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30여 년 동안 반복해서 해왔지만은 당신이 9월 달에 정치 복귀 선언을 한다고 했으니 그것을 믿고 이제는 홍준표식 정치 집합체를 만들어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홍준표가 해야 할 일은 본인 스스로가 남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부터 가져야 바른 정치인의 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